지용진의 경계인 이슈입니다. 오늘도 다양하고 유익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신문 뉴스 브리핑. 오늘은 29일이고요. 네. 광교신문 뉴스 브리핑은 경기인 이슈의 또 한 꼭지입니다. 네, 오늘은 시험 방송으로서 조명도 있고, 그리고 또 오디오 세팅, 그리고 비디오 세팅이 된 상태에서 시험 테스트를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새롭고 좀 진보된 부분에서 저희가 뉴스 서비스를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훈훈한 시각으로 응원 바랍니다. 진행상의 미숙한 점도 있을 테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세 번째 녹화가 되겠습니다. 조명도 다시 세팅하고, 그리고 비디오도 오디오 세팅해서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소식인데요. 네, 화성시 코로나19 7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뉴스입니다. 3번 확진자의 딸이죠. 양성 판정을 받고 29일 오후 2시 15분 안성병원으로 이송됐다는 뉴스입니다. 약간의 생활 소음이 들리는데요. 전문적인 스튜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발생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또 대학가다 보니까 가끔 이제 환호성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헤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성시에서 화성시 코로나19 7번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화성시에 따르면 7번째 확진자는 29일 확진 판정을 받은 56번째 확진자의 가족이자 화성시 3번 확진자의 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3번 확진자의 부인이 5번 확진자고요. 그리고 또 16살 된 딸이 6번 확진자입니다. 또 추가로 확진된 7번째 확진자는 3번째 확진자의 14살 딸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모두가 확진됐다는 부분이고요. 여기 설명이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만, 7번째 확진자는 28일 56번째 확진자와 같이, 그러니까 어머니와 그리고 언니와 같이 검체 채취를 의뢰하였으나 미결정 상태로 검체를 다시 분석한 결과 29일 오후 1시 23분 양성 판정을 받고 오후 2시 15분 안성병원으로 이송됐다는 화성시의 보도입니다. 화성시는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족 간 전염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깝게 접촉하는 관계가 더 그러니까 가족 간 전염에 있어서 그냥 취약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확진된 상태에서는 1339 질병관리본부나 그리고 또 해당 보건소에서 빨리 검사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코로나 사태의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 로딩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제가 이렇게 왼쪽에 조그맣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이게 첨단 효과인데요. 어떻게 보일런지는 나중에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소식입니다. 지난 28일 기사고요. 용인 4, 5번 확진자 관련 총 24명이 자택 격리됐다는 타이틀입니다. 용인시는 D사 직원 15명 등 경남시 분당구 3명 등을 해당 보건소로 이관했습니다. 여기 기흥 보건소가 보이네요.
리드는 이와 같습니다. 용인시는 지난 2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용인 4, 5번 확진 환자와 관련해 D사 직원 15명 등 23명을 자택 격리하고 성남시 분당구, 송파구, 군포시, 화성시 각각 해당 보건소로 이관했다는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인 용인 5번 환자와 관련해 역학조사관은 지난 24일, 26일을 역학조사 범위로 잡고 정밀 조사한 뒤 이 회사 직원 15명과 환자 가족 1명을 각각 자택 격리했고 환자 가족에 대해서는 검체를 지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환자는 해당 기간 중 주로 도보로 출퇴근해 휴가 접촉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인근 편의점 이용 시에도 접촉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포스코 건설 분당 현장 직원인 용인 4번 환자와 관련해 역학조사관은 지난 22일부터 27일을 역학조사 범위로 정해 편의점 직원을 비롯한 이동 경로 내 접촉자 4명과 환자 가족 3명을 자택 격리 및 보건 교육했습니다. 이외 별도로 가족 3명에 대해서는 검체를 지시하도록 했고 직장 동료 1명은 분당 보건소로 이관했습니다. 앞서 같은 분당 현장에 있다가 대구로 이동한 직장 동료 1명은 대구 중구보건소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게요. 직장 현장에 자기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된지 모르고 직장에 갔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조치를 취하게 됐는데요. 우선은 잠재적인 부분에서 이분들이 전염이 됐을 것을 가정해 각각 해당 보건소에서 이관해서 아마 자택 격리 등을 통해서 2주간 보게 될 것 같고요. 유증상자가 생기면 또 그리고 또 그렇죠. 네. 검체를 채취해서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이제 확진자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단계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됐고요. 이런 부분에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들이 각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관계뉴스 헤드라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용인시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소식이 헤드라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27일 기사입니다. 경기도는 신천지 과천 예배 참석자 중 유증상자가 215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발생한 오후 12시 예배 참석자 전원 자가격리 조치했다는 보도입니다. 경기도 내 신천지 신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 중인 경기도가 유증상자 215명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 27일 도내 신천지 신도 33,582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으며 16일 과천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9,930명 중 경기도 교주자는 4,89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천 신천지교회 예배에 엄청난 규모의 신천지 신도들이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요즘 경기도 거주자가 거의 한 절반 수준인 것 같습니다. 4,890명이면 약 5,000명이죠. 또는 이 4,890명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이중 유증상자인 215명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전환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며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해제까지 14일간 자가격리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죠. 14일간 자가격리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격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택격리냐 아니면 또 별도의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하느냐.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선은 14일 동안을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난감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한 또 관리나 또
검사 같은 경우도 또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또 인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아질수록 여기에 대한 그 부담은 커지는데요. 무증상 감염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후 12시 예배 참석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모두 자가격리 조치하고 감염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잠복기가 2주라는 부분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이 예배 참석자 중에서만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27일자 보도입니다. 네. 지금 또 상황이 또 진전이 됐을 진전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도는 지난 25일 과천 신천지 본부에서 직접 입수한 경기도의 신도 명단과 신천지 측 질병관리본부에 보낸 신도 명단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고요. 질본이 신천지에 받았다는 경기도 신도 명단은 31,608명으로 경기도가 확보한 명단 33,582명보다 1,974명이 적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천지가 이제 자신들의 이제 신도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 경기도가 확보한 명단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1,974명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중 신천지와 경기도 조사 명단 모두에 있는 중복자 수는 31,4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천지 명단에 없고 경기도의 명단에만 있는 신도는 2,171명이며 반대로 신천지 제공 명단에 있는 신도는 197명이었습니다. 아무튼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광교신문 헤드라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섹션 두 꼭지만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원시 소식입니다. 네, 지난 27일자 기사고요. 수원시 모든 어린이집 3월 8일까지 휴관한다는 보도입니다.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 배치에 긴급 보육을 시행합니다. 네. 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수원시가 내 모든 어린이집이 지난 27일부터죠. 오는 3월 8일까지 휴관합니다. 정부는 지난 26일 영유아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3월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관한다고 밝혔고, 정부 방침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휴관합니다. 어린이들은 이제 노약자들이죠. 이들에 대해서 좀 우선은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오는 3월 8일까지 휴관한다는 내용이고요. 수원시는 휴관에 따른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 보육을 시행합니다. 특별한 제한 없이 긴급 보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관 기간은 출석 인정 특례를 적용해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수원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원시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임시 휴관했습니다. 또 지난 22일부터 복지관 6곳, 장애인 복지관 2곳, 경로당 513곳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운영을 중단한 수원시 공공실내체육관 19곳,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휴관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호가 잠시 멈춰선 듯한 느낌입니다. 노약자들, 특히 이제 어린이들에 대한 선제적 전염 우려에 대한 방어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모든 모임들, 그리고 또 모임들이 또 위축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접촉자가 많을수록 혹시 모를 코로나 감염자에 대한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공공시설들도 휴관을 하고요. 또 성남시 같으면은 모난민속 5일장도 오는 3월 4일까지 휴관한다는 보도입니다. 1962년에 개장한 모난장이 연속 3번 휴장한 것은 약 개장 60년 이래로 처음이라는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모란민속 5일장 29일
지난 오늘이죠. 예, 3월 4일로 시작한다는 보도입니다. 예, 지금 물 한 장의 전경을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규모의 5일장인 청남 모란 5일장이 오는 29일과 3월 4일에도 추정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선 지난 24일에 이은 세 번째 연속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2월 24일 그리고 오늘인 29일 그리고 오늘 3월 4일 이렇게 연속으로 세 번 휴장한다는 보도입니다. 보통 이제 5, 6만 명, 휴일에는 10만 명이 찾는데요. 모란 민속 5일장은 앞선 2015년 6월 중동 호흡기 증후군 사태 때 한 번 휴장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 연속 휴장은 장유속이 시작한 1962년 이후 처음입니다. 62년이면은 약 48년 만에 58년 만에 처음으로 연속 세 번 휴장한다는 뉴스인데요. 굉장히 좀 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다는 부분을 또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강교신문 오늘 경기인 뉴스 브리핑 헤드라인과 각지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또 확진자는 얼마나 발생했나를 또 둘러봤습니다. 오늘 모처럼 시험 방송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광교신문은 경기도 문화의 재발견이라는 모토로 문화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부분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광교신문은 경기도 지방지입니다. 지방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생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각종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인데요. 유튜브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기 뉴스를 계속 방송을 통해서 광교신문 채널을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광교신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이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